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26년 2월 4일, 그러니까 딱 이틀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테슬라의 고위 임원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앞에 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증언대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라르스 모라비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테슬라의 차량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테슬라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직접 상원에 나가서 뭘 말했을까요? 모라비 부사장이 상원 의원들한테 한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해요. 지금 미국의 자율주행차 규제 시스템은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걸 빨리 바꿔야 한다. 이거였어요. 왜 엉망진창이냐?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자율주행차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대로, 텍사스는 텍사스대로, 플로리다는 플로리다대로 전부 다른 법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잡한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테슬라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50개 주 각각의 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기술 좀 쓰게 해주세요 라고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한 주에서 허가받았다고 다른 주에서도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모라비 부사장은 이런 상황이 미국의 기술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상원 의원들 앞에서 미국이 글로벌 기술 개발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첨단 제조 능력을 키우려면 반드시 연방 차원의 통일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여기서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칙과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주마다 다르게 하지 말고 미국 전체가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자는 거죠. 그래야 기업들도 예측 가능하게 투자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라비 부사장이 진짜 날카로운 병고를 하나 던졌어요. 그는 의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처럼 낡은 규제와 승인 절차를 계속 유지하면 자율주행 산업의 혁신 능력이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한테 뒤처지게 될 겁니다. 중국 얘기가 나왔죠?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지금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엄청난 속도로 자율주행 인프라를 깔고 있고 규제도 훨씬 빠르게 바꿔가면서 자국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은 지금 주마다 다른 법 때문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가 정말로 중국한테 기술 패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게 모라비 부사장의 우려였던 거예요. 실제로 미중 기술 경쟁은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자율주행 등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느 나라가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간의 경제 패권을 좌우할 거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모라비 부사장이 직접 내놓은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이라고 부르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이 켜진 상태로 주행할 때 테슬라 차량들은 평균적으로 510만 마일을 달려야 한 번에 중대한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510만 마일이요? 이게 얼마나 긴 거리냐면 지구를 약 200바퀴 이상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정도를 달려야 한 번 큰 사고가 난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비교 대상을 봐야 알 수 있겠죠? 모라비 부사장은 일반 인간 운전자의 경우를 함께 제시했어요. 사람이 운전할 때는 평균적으로 약 69만 9천 마일을 달리면 중대한 충돌 사고가 한 번 발생한다는 거예요. 70만 마일도 안 되는 거리에서 한 번 사고가 나는 건데 테슬라 FSD는 그보다 7배 이상 안전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숫자 차이 좀 보세요. 510만 대 69만 9천이에요. 자율주행 시스템이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라비 부사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NHTSA라는 기관의 통계까지 인용했어요. NHTSA는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그러니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데 여기서 발표한 유명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94%가 인간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94%요? 운전자가 졸거나 술 마시고 운전하거나 스마트폰 보다가 신호를 못 보고 과속하다가 이런 인간의 판단 착오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나는 비율이 94%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라비 부사장의 논리는 명확해요. 사람이 운전하면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날 텐데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꾸면 사망자랑 부상자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건 자율주행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논리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상원 청문회에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이나 우려사항도 나왔거든요. 특히 사이버 보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어요. 자율주행차는 결국 컴퓨터가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커들이 차를 해킹해서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소재이기도 하고 일반 대중들도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모라비 부사장이 뭐라고 답했냐면 엄청나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구도 우리 차량의 제어권을 빼앗아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도로에서 수백만 대의 차량을 운행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킹 사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모라비 부사장이 설명한 보안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테슬라 차량에는 코어 임베디드 센트럴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차량의 핵심 제어 시스템이 중앙에 깊숙이 박혀 있는데 이게 외부 연결로부터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블루투스 같은 외부 통신망으로는 절대로 이 핵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해커가 아무리 뛰어나도 애초에 접근 경로 자체가 없으니까 뚫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두 번째로 테슬라는 이중 암호화 서명 시스템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중요한 변경을 할 때 두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암호 서명을 해야만 실행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승인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두 명이 동시에 승인해야 하는 거죠. 이건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할 때 두 명의 직원이 동시에 열쇠를 돌려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이렇게 하면 내부자의 단독 행위나 외부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모라비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자율주행차가 가져올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래 제품과 로보택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모라비 부사장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그룹을 언급했어요. 장애인, 신체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사람들, 노인,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은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거나 대중교통만 이용해야 하는 거죠.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개조된 차량이 있긴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그런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거든요. 고령의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나 반사신경이 떨어지면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특히 시골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이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차에 타서 목적지만 말하면 차가 알아서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특히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로보택시는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에요.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택시인데 일반 택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라비 부사장이 이 부분을 강조한 건
자율주행차가 단지 기업의 이익이나 기술 발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라비 부사장의 증언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미국은 지금 당장 연방 차원의 통일된 자율주행차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주마다 다른 법으로는 혁신을 할 수가 없다. 둘째,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다. 셋째, 자율주행차는 안전성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고 사이버 보안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모라비 부사장은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상원 의원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도 덧붙였고요.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유럽도 독일을 중심으로 법률 정비를 서두르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말로 지금이 결정적인 시기라는 게 모라비 부사장의 주장이었어요.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이러브 나인이 전해드린 이 소식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자율주행차가 정말로 일반화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출퇴근길에 운전대 잡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볼 수 있고, 술 마신 후에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고, 어르신들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법적 책임 문제, 윤리적 딜레마, 일자리 감소 문제 등등.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술 발전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건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러브 나인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